왜 말하는 거야? 그냥 얘기하지 마. 뭘 먼저 하지? 얘를 먼저 하는 게 낫잖아. 얘? 얘는 얘가 언니야 이게 이제 나 너무 계속 내가 이제 15분째 뭐 해야 돼? 또 까먹었어. 안녕하세요. 작업 책방 씀의 3월 첫 번째 책방 로그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두 사람이 모두 긴 여행에서 돌아와서 마침내 완전체로 씀을 지키고 있는 요즘인데요. 2월 말일에 근황부터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네. 먼저 2월 23일 목요일에 저희가 이제 천설란 작가님의 전집읽기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청개의 파랑으로 첫 독서 모임을 했고, 다들 이제 이미 작가님의 책들을 한 번씩 다 읽어보신 뭔가 찐팬들의 모임 같아서 되게 즐거운 이야기를 좀 나눴고, 그러고 2월 25일부터 27일까지는 이제 생애 책방이 열렸죠. 밴드 루시의 보컬이 이제 최상희엄님의 생애 책방이 열렸는데요. 읽어오신 책의 목록들이 저희 두 사람의 취향과도 맞았고, 또 최근까지도 책방에서 잘 팔고 있는 책과 겹치는 것도 있어서 되게 내적 친밀감이 있는 그런 즐거운 생애 책방 기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는 조금 더 특별했던 점이 이제 K-팝 뉴스레터를 발행하는 스튜 팀에서 생애 책방을 방문해 주셔서 그 탐방을 하셨어요. 그게 이제 3월 5일에 또 발행이 되었는데, 저희가 사실 생애 책방은 2년 동안 꾸준히 좀 빌드업 해나가고 있는 그런 저희 대표 프로그램으로서 좀 오리지널리티를 가져가고 싶은 마음이 계속 있는데, 그런 걸 또 지켜봐 주신 분들께서 소개도 해주시니까 되게 좀 기분도 좋고 뿌듯하고 앞으로도 계속 잘 해나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인터뷰도 하셨잖아요. 아무튼 맞아요. 아이돌 저자로서. 예, 그것도 인터뷰하는데 그거를 조금 이제 4월에 나갈 예정이니까요. 평소에 이제 뭐 아이돌 좋아하시는 분들 아니면 그냥 K-팝을 좀 즐겨 들으시는 분들은 이 스튜 뉴스레터를 좀 구독해 보시면 되게 흥미로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3월로 넘어왔는데 3월 첫날부터 좀 바빴습니다. 출판사 티라미수 더북의 난생처음 에세이 전시와 함께 특별전을 좀 준비한 하루였는데, 이 난생처음 에세이 시리즈는 언젠가는을 지금 내 곁으로 데려다주는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뭐 난생처음 킥복싱, 뭐 난생처음 베이킹, 그리고 저희는 가장 신간인 난생처음 시골살이를 좀 필두로 작가의 책상 전시도 꾸미고, 또 그 작가님의 북토크도 열었죠. 난생처음 시골살이는 유튜버 은는이가 부부께서 쓰신 뭔가 시골살이의 기쁨과 슬픔을 두루 담은 책인데, 책 소개는 조금 이따가 하기로 하고, 전시와 북토크가 열린 오후를 보내면서 또 그날 저녁에는 저희와 계속 꾸준히 함께하고 계신 임지은 작가님의 글쓰기 클래스가 사기 이렇게 열리고 있는데, 그거를 또 오픈하는 첫날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한 달 동안 읽었던 좋은 책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롤린 봉그랑의 소설 밑줄 긋는 남자입니다. 이거는 제가 2월 말에 삿포로에 여행 갈 때 들고 가서 비행기에서 다 읽은 책이에요. 소설 읽을 때 얇은 게 되게 중요한데 아주 얇고 너무 흥미로워서 3시간 정도 비행시간 안에 다 읽었어요. 콩스탕스라는 여자 주인공이 나오는데, 그 주인공이 에밀 아자르를 굉장히 좋아해요. 프랑스가 배경의 소설인데 네. 에밀 아자르를 좋아해서 그의 책을 다 소장하고 있는데 그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의 작품이 계속 나오진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다 읽으면 읽을 게 이제 없어지는 게 너무 슬퍼서 그걸 아껴두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에밀 아자르 말고 또 어떤 작가를 좋아할 수 있을까 내가 새로운 책을 찾으러 이제 도서관에 가죠. 도서관에서 몇 권의 책을 사서에게 추천을 받아서 들고 왔는데 다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에밀 아자르만큼은 아닌 거죠. 다 하다가 세 번째 책을 펼쳤는데 초반 좀 재밌는 거예요. 조금 읽다가 근데 또 아니야. 까다롭네. 초반에 괜찮았는데 읽다 보니까 좀 아니야. 그래서 점점 집중력이 떨어지고 있는 찰나에 낙서 하나를 발견합니다.
당신에게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라는 낙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세상에 누가 도서관 책에 연필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낙서를 대담하게 썼을까? 그리고 도대체 당신은 누구지? 여기서 가리키는 당신. 내가 보긴 했지만 이 책을 읽는 모든 사람한테 하는 말인가? 아니면 난가? 나한테 하는 말인가? 그래서 그리고 더 좋다는 건 뭐지? 호기심이 생겼네 일단. 막 이렇게 혼자 이제 상상의 나래를 펼치다가 일단 도서관에 반납을 하러 갔어요. 근데 그 사서가 책을 이제 받을 때 한번 보지 않았어요? 한 번 쓱 보면서 이거 낙서하면 어떡해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 낙서를 지었거든. 반납할 때. 근데 또 낙서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어디요? 하고 보니까 맨 뒷페이지에 도스토옙스키의 노름꾼을 읽으세요 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였나 보다. 더 좋다고 한 게. 그래서 당장 그 노름꾼을 다시 도서관에서 빌려와서 읽어요. 근데 노름꾼이 정말 좋은 책이었던 거야. 진짜 재밌네 하면서 읽는데 어느 순간 밑줄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어느 그 책에도. 문장에. 근데 그 밑줄들이 뭔가 의미심장해. 마치 나한테 하는 말처럼 들려. 그래서 이렇게 말을 거는 낙서구나. 어떤 문장에 쳐져 있었냐면 이 도박을 당신은 나와 계속 하셔야 합니다. 당신은 이미 나와 반을 지나온 것과 다름없다. 뭐 이런 식의 문장에 밑줄이 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콩스탕스가 이건 100% 나를 위한 거다. 얘가 지금 나랑 게임을 하자고 하는 거다. 이 밑줄로 대화를 나누자고 하는 것 같다. 근데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그쵸. 도서관 책이니까. 그래서 이걸 해야 되나 하면서 뒷장을 보는데 갑자기 나를 사랑한다는 그런 문장에 밑줄이 쳐져 있는 거야. 그래서 나를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의식을 엄청 하면서 읽겠네. 콩스탕스가 이 사람의 밑줄을 찾아 자기한테 한 말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다음 책에 대한 단서 같은 걸 찾아서 계속 독서를 이어나가요. 그러다 이 남자랑 뭐 결혼도 하고 그러니까 상상으로 만나진 못하고 만나진 못해요. 항상 누군지 궁금하지만 책으로만 읽어 나갈 뿐. 그러니까 자신의 머릿속에는 이 남자에 대한 이미 어떤 모델이 만들어져 있는 거죠. 너무 지적이고 완전 엘리트에 너무 점잖고 매너 있고 마치 나 이상형 같은 게 생긴 거네. 네, 책으로 나한테 말을 거는. 전달하는 사람이니까 뭐 환상이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이랑 이미 상상의 나래를 펼쳐가지고 우리 집에 이 남자를 위한 가운까지 사놨어. 아프기 시작했네. 내 침대에서 같이 자. 이 남자의 막 향기도 나. 몰입을 엄청 한 거야. 이 밑줄 게임에 완전 과몰입해서. 그래서요. 더 얘기하면 스포죠. 네네. 그래서 어떻게 될지 과연 이 콩스탕스가 이 밑줄 긋는 남자와 만날 수 있을지 책으로 이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진짜 외국 소설이라서 그런지 중간에 약간 정신병 너무 과몰입한 부분은 좀 무서울 것 같아. 괜찮나 싶을 정도로 좀 미쳐있어요. 그 남자애. 막 화도 나. 안 나타나니까. 그치. 나 지금 여기 집까지 준비해놨는데. 여자애가 화를 낸다고? 그러니까 어떡하면 좋아. 그래서 막 단념도 했다가. 이별도 근데 하고. 그 다음 책에 이건 진심입니다. 막 이렇게 또 나와 있어. 들었다 놨다 하네. 아주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런 내용이라서 너무 궁금해. 읽다 보면 나도 그래서 이 남자 도대체 누구야.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알죠. 저는 박성희 작가님의 집의 일기라는 에세이를 읽었습니다. 이 책은 부제에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집을 짓다라는 문장이 딸려 있는데 저자분께서 대학 시절 이후 줄곧 도시에서만 삶을 살았어요. 태어나기는 이제 마당이 딸린 집에 태어났는데, 그래서 이른까지 도시에서 이제 직장인이자 또 누군가의 이제 아내이자 엄마로 사는 동안 항상 그 향수가 있었던 거예요. 마당이 딸린 되게 이제 자연과 함께하는 그런 집에 대한. 근데 그거를 이제 실현시키기가 살다 보면 쉽지 않으니까 또 도시에서의 삶이 정착돼 있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이른에 가까운 나이가 되니까 내가 사는 동안 이루지 못했던 것들을 한번 돌아보게 되잖아요. 그때 반드시 지금이라도 이루고 싶은 것이 바로 집을 지어서 마당을 가꾸는 삶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시기로 가족들에게 이제 선포를 하고 해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강원도의
강원도의 금당산이라는 곳 근처에서 이제 살고 계시는데 그분이 이 집을 짓기까지의 어떤 스토리와 그리고 이후에 마침내 내가 원하는 것을 해낸 이른의 그 모습을 담아낸 에세이예요. 이 책을 이제 읽으시는 독자분의 뭐 부모님들이 이런 귀촌을 꿈꾸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요즘은 젊은 분들도 이런 탈서울에 대한 욕망이 좀 있으니까 그런 거를 지금 이 시기에 경험한 선배의 삶을 통해서 대리 만족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이렇게 조언 같은 걸 들을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되게 따뜻하고도 되게 용기 있는 에세이입니다. 시골살이에 대한 팁 같은 것도 그렇지만 사실 더 이게 의미 있는 거는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정말 살아왔는지를 한번 돌이켜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고 사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쉽게 얻는 건 너무 어려운 거라는 걸 이제 나이 들수록 더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거저 얻어지는 건 없고 내가 이걸 정말 원했다면 그때 딱 했었어야 되는데 하는 것을 이제 후회하면서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게 더 이상은 나와 타협하지 않고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양보하지 않는 삶을 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메시지들이 저한테도 되게 이제 와닿는 부분이 있죠. 뭔가 어떤 태도 같은 것들을 다잡게 되는 게 있고 여러분들한테는 그런 쉽게 물러서지 않고 계속 해내고 싶은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찾아볼 수도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럼 이어서 저 난생 처음 시골살이랑 같이 맞아요. 소개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집에 일기 다음으로 읽은 것이 아까 저희 근황에서 소개했던 이제 은는이가 유튜버님이 쓰신 난생 처음 시골살이라는 책인데요. 이거는 조금 더 현실과 맞닿아 있는 그러니까 시골살이에 더 집중한 이야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탈서울을 경험한 젊은 부부의 이런 분투가 담겨있는 에세이고 근데 이 에세이도 결과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시골살이를 감행하면서 내가 얻은 거는 내 시간의 주인이 된 것이다. 그런 말씀을 이제 반복적으로 하시는데 그러니까 천생 도시인이 은퇴 후에나 시골살이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시골을 가야만 하는 이유는 도시에서는 내가 충분히 누릴 수 없는 나의 시간, 항상 쫓기고 뭔가 포기하게 되고 양보하게 되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골로 내려간 거예요. 시골에만 내려가면 내 시간의 주인이 된다.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건 또 아니에요. 가서 이제 내가 거기를 가기 위해서 여기서 포기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뭐 외부의 시선이나 평가 같은 것들을 감당하고 가야 되니까. 시골에 가기까지 여기서 듣는 잔소리도 많고 시골에 내려가서 그 어떤 현지인들한테 듣는 이런 많은 잔소리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안에서 나의 균형을 맞춰가는 삶을 이제 이 책에 잘 녹여내셨거든요. 꼭 시골살이에 대한 꿈을 키우지 않았던 독자들이라도 그냥 내가 원하는 삶을 살 때에 감내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분들은 바로 사실 시골행을 선택했던 건 아니고 독일에서 살 맞아요. 계획도 가지고 독일에도 가셨었는데 거기서 한번 실패를 맛보셨잖아요.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다음에 떠난 시골살이여가지고 뭔가 지금 있는 장소가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무작정 떠나는 선택을 한다기보다는 좀 고민이 될 때 이 책을 읽어보시면 어떤 헤매는 길이 있는지를 반드시 또 떠나야만 되는 건 아니구나 뭐 이런 걸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고. 맞아요. 두 번째로 소개할 책은 조나선 사프란포어의 우리가 날씨다입니다. 이 책 사실 나온 지 좀 됐죠. 뭔가 기후위기에 대한 책들이 나올 때 좀 필두로 나온 책인데 조나선 사프란포어 워낙 유명한 소설가라서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엄청나게 시끄럽고 믿을 수 없게 가까운 이란 소설로 유명한 소설가인데 그 이후에 동물을 먹는 것에 대하여라는 공장식 축산을 비판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고기를 먹지 말자는 책을 또 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10년이 지나고 나서 기후위기 또 아침 식사에 우리가 고기를 먹지 말자는 책을 쓴 게 바로 이 우리가 날씨다인데 한창 이런 책이 나왔을 때 읽어야지 하다가 안 읽었었는데 책이 되게 두껍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뭔가 무슨 말하는지 알 것 같고
공장식 축산에 대해서 쓴 사람이 쓴 기후위기 책이면 당연히 그런 얘기 있겠지. 공통의 메시지는 있으니까. 너무 그리고 너무 전문가 같을 것 같고, 왜 먹지 말아야 하는지를 너무 논리적으로, 그리고 또 본인이 10년 넘게 조사하고, 연구한 것을 좀 발표하는 느낌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안 읽었는데, 이번에 제가 원고 쓸 일이 있어서 이거 참고도서를 읽었는데, 전혀 그런 책이 아닌 거예요. 완벽하지 않은 채식주의자가 자기의 자아와 싸우면서 쓴 글이더라고요. 굉장히 생활 밀착형이에요. 물론 이분이 이제 기후 위기에 대해서 제시하는 근거들은 너무나 팩트고 기후학자들이 말하는 근거들이지만 그것 외에 본인의 경험들이 너무 솔직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본인이 얼마나 이런 주장을 하기에 결함이 있는지를 얘기를 하거든요. 본인도 인간적인 네네 동물을 먹는다는 것에 대하여를 쓰고 미국 전역으로 공장식 축산에 반대하는 강연을 다녔는데 그 사이사이에 공항에서 햄버거를 먹은 걸 고백을 해요. 바로 그 공장식 축산으로 만들어진 햄버거. 근데 그게 본인한테는 작가 인생의 큰 허점? 밀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책을 읽고 감화된 또 채식을 시작한 사람들한테 엄청 큰 배신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하지만 이런 걸 고백하지 않고서 고기를 먹지 말자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그것까지 기만하지 않는 방식으로. 네, 그런 과정이 너무 인간적이고 너무 진정성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 소설가의 문체의 특징일 수도 있는데 이게 정말 기후 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다양한 이야기들이 막 중간중간에 툭툭툭 등장해요. 근데 예전에 제가 그 엄청나게 시끄럽고 믿을 수 없게 가까운을 읽을 때에도 좀 그런 걸 느꼈었거든요. 결국에 이 작가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독특한 방식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이것도 그런 식으로 진행이 돼서 이런 사회에 관련된 책을 읽는데도 그런 이야기적 재미를 느낄 수가 있어요. 단순히 이런 고기를 먹지 말자는 메시지라기보단 그냥 독서 자체에서 오는 즐거움이 큰 책이라서 진짜 그냥 한번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책은 구병모 작가님의 로렘 입숨의 책이라는 미니 픽션 단편집입니다. 이제 아논북스에서 나왔고요. 200자 원고지 50장 내외의 짧은 단편들이 13편 실린 소설집이에요. 일전에 이제 정세나 작가님의 아라의 소설도 같은 이런 규모로 나왔는데 구병모 작가님은 이제 평소에도 되게 뭔가 날카롭고 그러면서 되게 환상적인 판타지 소설들을 보여주셨는데 이게 미니 단편에도 그대로 실려 있어서 그 기조나 온도가 이어져서 저는 너무 재밌었고 그러니까 짧은 단편이면 아무래도 서사가 압축되는데 그 안에서도 구병모 작가님의 흔적을 그냥 잃지 않고 볼 수 있는 게 진짜 너무 독자로서 좋았고요. 그러니까 작가님이 기존 작품에서 보여주신 스타일이 짧은 소설에도 구현되는 게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아논북스 미니 픽션에는 작품마다 후에 작가님들의 이제 코멘트가 달리는데 저는 그게 이 짧은 소설을 그냥 완성시켜주는 마지막 문단 같거든요. 그리고 특히 구병모 작가님은 이제 모든 단편마다 딸린 코멘트들이 그냥 어떤 후기 같은 느낌보다는 그것도 되게 문학적이에요. 그래서 이 소설의 여운을 계속 가져가게 만드는 메시지들이 딸려 있어서 그것까지 읽는 재미가 계속 더해지고 저는 맨 처음에 이 책을 봤을 때 로렘 입숨이 뭘까? 이게 너무 낯선 조합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궁금했는데 단편 중에 하나의 제목이거든요. 근데 이 로렘 입숨이 이제 편집 디자인 같은 걸 할 때 이제 모양을 잡잖아요. 이 책 안에서도 그 모양을 잡기 위해 일단 얹어놓는 글자의 더미들인 거예요. 이런 배치? 그냥 아무 말이나 이 모양을 잡기 위해서 올려놓은 더미 그냥 이렇게 그냥 그 노래 할 때 가이드 같은 건가? 작사 그렇죠. 가이드 할 때 이제 그냥 맞아. 그것도 이제 노래의 꼴을 위한 맞아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게 근데 되게 오랜 역사에서부터 붙여진 단어였던 거예요. 로렘 입숨이라는 그 언어가. 그래가지고 일단 그런 걸 알게 된 게 너무 신기했고 그냥 공란을 채워넣는 무작위 텍스트에 대한 이야기가 이 소설에 있는 건데
이 그 로렘 입숨에 대해 얘기하는 화자는 글을 쓰는 화자예요. 그래서 뭔가 너무 많은 이야기와 너무 많은 스토리텔링들이 진행되고 있는 세계에서 진짜 의미 있는 글은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화자가 이제 로렘 입숨을 이제 얘기하면서 자기의 글쓰기에 대한 이제 성찰을 해나가는 이야기인데, 그런 것들도 너무 똑같은 작가적 고민을 구병모 작가님은 이런 방식으로 하시는구나 하고 되게 알 수 있었고, 그 로렘 입숨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어지는 문장이 읽었을 때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해서 아무 글자랑 얹어놓은 것은 아니다 라고 덧붙여주는데, 그게 그냥 뭔가 이 작가님이 소설을 대하는, 그리고 작가가 뭔가 해야 할 역할을 좀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말 같았어요. 그 무게를 느끼는 문장 같았고, 이 단편집 안에는 뭔가 이렇게 언어나 예술에 대한 작가님의 고민이 계속 드러나기도 하고, 또 인간의 선함과 악함에 대해서도 되게 신화를 가져와서 이 짧은 소설 안에 녹이기도 하고, 또 젊은 세대의 위기에 대한 얘기도 하는데, 그 방식들이 하나같이 다 너무 독특해요. 그래서 꾸준히 오래 활동하신 이렇게 작가님들이 이렇게 짧은 소설 안에서 해주시는 이야기들을 만나볼 수 있는 요즘의 어떤 트렌드가 저는 되게 반갑고 재밌습니다. 저희가 여행 막바지에서부터 이제 복귀하는 기간 동안 읽었던 책들을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떠셨는지 오랜만에 하는 책방로그에서 좀 여러분들 취향에 저격한 책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4월에 네, 다시 부지런히 읽고 돌아오겠습니다. 안녕.